잦은 퇴사에도 실업급여? 퇴사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조건.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을 다니다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약속한 것보다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총 10가지의 구체적인 신청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10가지 사유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신청 절차, 증빙 서류 준비 방법, 그리고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한 편의 영상에서 모두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휴무일이나 비근무일 등을 제외한 순수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략 7개월 정도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기 근로자나 계약직 등 근로 형태에 따라 24개월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후에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므로 먼저 자신의 가입 기간과 근무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10가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부터 설명드리자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약속된 임금이 실제와 달리 변경되어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이나 입사 전에 약속받은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임금 수준 등이 실제 입사 후에 급격히 낮아지거나 변경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입사 전 서면 합의서, 회사 내 공지사항, 그리고 임금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증빙 자료는 나중에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실질적인 심사 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임금 체불이 반복된다면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두고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신청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유는 임금 체불이나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임금 체불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금융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자발적인 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명세서나 통장 내역, 그리고 동료들의 증언 등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로 어떤 회사에서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지급일에 맞추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직원이 결국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데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사유는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야근 등 근로 조건의 열악함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 누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한 업무 강도와 잦은 야근, 그리고 주말 출근 등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면 이 역시 실업급여 신청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그리고 회사 내부의 업무 과중 상황을 기록한 문서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은 반복된 초과 근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퇴사를 결심하였고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직원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근무 기록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이나 성적 불평등 대우, 그리고 부당한 성희롱 사건 등은 단순한 개인적 불편을 넘어 신체적 및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며 결국 퇴사라는 결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증빙 자료 없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동료들의 진술,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반복적인 성희롱 사례를 겪은 후 관련 증거와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유는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이 걸린 문제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고용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구조조정, 인수합병, 사업 축소와 같은 사유로 인해 근무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경우입니다.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대규모 감원이나 임금 삭감, 혹은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공지사항, 경영상태보고서, 감원공고 등 회사 내부 문서를 통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직원들에게 임금이 급격히 삭감되고 불안한 경영 상태가 지속된 사례가 있었으며 그 결과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 퇴사를 선택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퇴사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이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섯 번째 사유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이 중대한 질병, 부상 또는 장애를 겪고 있어 30일 이상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사정상 휴직이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역시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의 건강진단서, 입원 기록,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복지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므로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가족 중 한 명이 심각한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한 근로자가 증빙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 후 실업급여 신청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유는 출퇴근 거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와 집 사이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소요되어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 시간 기록, 교통비 영수증, 그리고 실제 소요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은 회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이 크게 제한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패턴과 근무 환경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충분히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여덟 번째 사유는 고용보험 미가입 및 회사 폐업과 같은 특수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고용보험에 의무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나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 회사의 폐업 관련 문서, 그리고 근무기간 증빙 자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소급 적용을 통해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퇴사 후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회사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사유는 회사의 업무 형태나 조직 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기술 혁신이나 경영 전략 변경으로 인해 본인이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이전과 같은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또는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발표한 조직 개편 공지, 업무 재배분에 관한 문서, 그리고 본인의 업무 능력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업무 방식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기존 업무와는 다른 새로운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는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의 변화와 관련된 사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문제이므로 충분한 증빙 자료와 함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0번째부터 17번째까지의 사유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상황 외에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거주지 변경, 결혼으로 인한 이사, 그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나 배우자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급히 이전해야 하는 경우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한 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직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 예를 들어 이사 관련 계약서, 가족의 건강 진단서 혹은 결혼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거주지 변경이나 가족 돌봄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정한 후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성공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사례들은 여러분에게도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10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심사 시 신청 사유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만으로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상에서는 각 사유별로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증빙 자료의 예시, 준비 방법, 그리고 고용센터 상담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급액은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하한액이 64,128원, 월 최대 지급액은 198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많았든 적었든 상관없이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서 지급되게 되며 이와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 제도는 단순히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기간 면에서도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므로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예상 지급 기간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사 전에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심사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의 근무 기록, 임금 명세서, 증빙 자료 등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청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혹시 빠진 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기타 문제로 인해 신청이 거부될 경우 즉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서류를 준비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고 가능하면 퇴사 전에 사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영상에서는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 자료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근로 조건 악화, 임금 체불, 과도한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가족 혹은 개인의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영상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여 자신의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임금 명세, 관련 증빙 자료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신청 가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어 퇴사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영상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과 자료 준비 방법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권리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